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파이썬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그러하듯이 파이썬도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는 여러 개의 구문을 하나로 묶어주며 이미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혹은 여러 번 호출될 수 있으며 함수를 호출한 쪽에서 결과값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함수는 프로그램을 구조적, 논리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함수의 정의, 리턴, 인수 전달, 스코핑 룰, 함수 인수, 람다 함수, 재기적 함수 호출, 패스, 도큐멘트 속성과 헬프 함수, 이터레이터, 제네레이터 등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선 파이썬에서 함수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선언은 def로 시작하고 콜론으로 끝냅니다.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를 선언할 때마다 앞에다가 펑션이라는 예약어를 적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함수의 시작과 끝은 코드의 들여쓰기로 구분합니다. 비주얼 베이직처럼 비긴이나 엔드 같은 구문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C 혹은 C++ 같은 언어들을 미리 헤더 파일을 만들어 놓거나 인터페이스, 임플리멘테이션 같은 부분들로 나누는데 파이썬에서는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선언해서 바로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함수에 대한 문법을 살펴보고 간단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def를 선언합니다. def를 입력합니다. 이후 함수명을 적어주고 함수가 필요한 인수들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콜론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제 함수가 해줄 일에 대한 구문을 적어줍니다. 함수가 끝나면 리턴 구문을 써줘서 함수를 종료시키고 값을 호출한 측에 넘겨줍니다. 예로 입력받은 두 개의 인수를 서로 곱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고 하겠습니다. 일단 def를 적어주고 함수 이름 times를 적어줍니다. 인수 ab를 추가하고 콜론으로 선언을 마칩니다. 그리고 들여쓰기를 한 후에 구문을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받은 두 개의 값을 곱하고 바로 호출한 쪽의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time 함수에 10과 10을 넣으면 100이라는 두 개의 인수를 곱한 값이 리턴됩니다. 파이썬에서 함수가 어떻게 동작되는지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파이썬의 내부 구조 동작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메모리에 함수 객체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 객체를 가리키는 레퍼런스가 있는데 함수 선언 시 적어준 함수명이 이 레퍼런스 이름이 됩니다. 즉 앞에서처럼 함수를 사용하면 레퍼런스를 통해서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ytimes는 times. 다음 코드를 실행시키면 함수가 복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mytimes로 함수를 실행시켜도 times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는 함수가 복사된 게 아니라 단지 그림처럼 함수 객체를 가리키는 레퍼런스가 하나 더 생긴 것입니다. 네, 다음은 파이썬의 리턴 구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턴 구문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함수를 종료시키고 호출한 것으로 돌아가게 하고 어떠한 객체든지 호출자에게 값을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예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압이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입력받은 인수의 순서를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라인에 return y 쉼표 x라고 적혀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여러 개의 값을 한꺼번에 리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러 개의 값을 한 번에 리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투플로 묶여서 하나의 값이 리턴되는 것입니다. 리턴되는 값을 타입 함수로 보면 튜플이 리턴되는 게 보일 것입니다. 리턴을 사용하지 않아도 함수의 구문이 모두 끝나면 함수가 종료됩니다. 또 리턴만 적어도 함수가 종료되는데 이때 리턴되는 값은 none입니다. 아래 예제를 보면 리턴되는 값을 프린트했을 때 none이 리턴되네요.
이제 파이썬 함수의 인수 전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함수 인수는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전달합니다. 즉, 함수 인수는 호출자 내부 객체의 레퍼런스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래 예제를 실행시킨다고 가정해 봅시다. A는 10을 실행시키면 메모리 공간에 값이 10인 인트 객체가 생기고 이를 A라는 레퍼런스가 가리키게 됩니다. A를 함수로 전달시키면 메모리상의 객체가 아니라 레퍼런스만 전달되게 됩니다. 이를 콜바이 레퍼런스가 하는데 C와 C++에서 콜바이 레퍼런스와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다릅니다. 파이썬은 호출자가 전달되는 변수 타입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는데 타입은 변경 가능 변수, 불가능 변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변경 불가능 변수부터 보면 다섯 번째 라인에 sum 함수를 실행시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레퍼런스로 값이 전달된 값으로 함수가 실행됩니다. 여덟 번째 라인에서 sum2 함수에서 입력받은 인수 x의 값을 할당을 했습니다. C나 C++ 같은 콜바이 레퍼런스는 호출자의 값이 1로 변경됩니다.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호출자의 값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새로운 객체가 생겨서 x의 레퍼런스를 할당합니다. 즉 내부의 x와 외부의 x는 다른 값을 가리키게 됩니다. 나중에 함수가 끝나서 x값을 확인하면 그대로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변경 불가능한 변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변경 가능한 변수일 때는 내부 동작이 약간 다릅니다. 첫 번째 예제에서는 인수 타입이 리스트 객체입니다. 이 경우 앞장의 예제와 다르게 호출자의 값이 변경됩니다. 함수를 통과하면 잼이 햄으로 변경되는데요. 이와 같이 리스트와 같은 객체는 변경 가능 변수입니다. 만약 함수 내부의 연산에 의해서 호출한 인수의 값이 변경되는 것을 반지하고 싶을 때, 즉 함수를 통과하고 싶어도 잼이 햄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싶을 때는 두 번째 예제처럼 값을 몽땅 복사시켜서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함수 혹은 모듈, 클래스를 사용할 때 주의할 것이 바로 스코핑 룰에 대해서입니다. 일단은 이름 공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이는 변수 이름이 저장되는 장소입니다. 변수 이름이 저장되는 장소는 여러 군데 있는데 함수 내부의 이름 공간은 지역 영역, 함수 밖의 영역은 전역 영역이라고 하고 파이썬 자체에서 정의한 내역에 대한 영역은 내장 영역이라고 합니다. 코드에서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일단 이름 공간에서 변수를 찾게 되는데 지역 영역, 전역 영역, 내장 영역, 다시 말해서 로컬, 글로벌, 빌드인 순서로 찾게 되는데 이를 앞글자를 따서 LGB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 예제를 보면 정역 영역에 x라는 변수를 선언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함수에서는 x라는 함수 내에서 선언되어 있지 않은 x를 사용하는데 그러면 지역 영역에 x라는 변수가 없기 때문에 정역 영역에 x를 참고해서 연산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함수는 x라는 변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함수는 x라는 변수가 지역 영역에 있기 때문에 정역 영역이 아닌 지역 영역을 참고하고 지역 영역의 값을 참고해서 연산을 하게 됩니다. 지역 영역에서 전역 영역의 이름을 접근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때는 글로벌 구문을 사용하면 됩니다. 파이썬에서 인수를 전달하는 방법, 다시 말해 인수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 인수값이 있습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 인수를 지정해주지 않아도 기본값이 할당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함수를 선언할 때 각 인수의 값을 지정하면 인수가 입력되지 않았을 때 지정한 값으로 함수가 시행되는 방법입니다.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인수의 곱을 구하는 times라는 함수가 기본 인수로 a는 10, b는 20이라고 선언합니다. 인수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 미리 지정된 값, 즉 10과 20으로 곱하기를 하게 되겠죠. 아래 라인에서 인수 하나만 입력하면 나머지 하나의 인수에 대해선 기본 인수값 20이 적용되어서 5 곱하기 20, 100이 리턴되게 됩니다. 다음은 키워드 인수입니다. 인수 이름으로 값을 전달하는 방식이고 변수의 이름으로 특정 인수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인수로 서버 포트를 입력받는 함수인데 마지막 함수를 호출할 때 포트는 8080, 서버는 test.com처럼 호출했습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 키워드 인수 방법으로 호출하면 인수의 순서와 상관없이 변수가 자동으로 알아서 할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모드는 가변 인수 리스트입니다. 인수의 개수가 정해지지 않은 가변 인수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스타를 사용하며 인수는 튜플 형식으로 전달됩니다. 아래는 입력받은 리스트 객체에서 합집합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입력받는 인수 부분을 ar로 정의하면 여러 개의 인수, 햄, 에그, 스팸, 여러 개의 인수를 투플 형식으로 입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정의되지 않은 인수 처리하기입니다. 스타를 사용하면 정의되지 않은 인수를 사전 형식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 또한 파이썬의 특별한 인수 전달 방법으로 인수들을 사전 형식으로 만들어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매력입니다. 예제에서 스타 유저 부분이 정의되지 않은 인수를 입력받는 부분입니다. 아래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ID 패스워드를 사전 형식으로 전달받기 때문에 함수 내부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함수도 기본 인수 입력, 가변 인수 리스트를 통해서 똑같이 만들 수는 있지만 사용자가 어떤 인수를 입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정의되지 않는 인수 처리하기가 위의 예제처럼 매우 유용합니다. 이름 없는 한 줄짜리 함수를 람다 함수라고 부릅니다. 리턴 구문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함수와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인수를 입력받을 수 있고 리턴 구문을 적지 않아도 하나의 리턴 값을 돌려줍니다. 문법은 람다라는 구문을 적고 입력받은 인수를 정의하고 끝으로 콜론으로 구분한 후 필요한 구문을 적어주게 됩니다. 한 줄의 간단한 함수가 필요한 경우 혹은 프로그램의 가독성을 위해서 그리고 함수를 인수로 넘겨줄 때 이용합니다. 예제에서 보면 첫 번째 라인에 두 개의 인수의 곱을 구하는 람다 함수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만들어진 람다 함수는 g라는 레퍼런스에 할당되고 이를 일반 함수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줄에서 그 람다 함수는 제곱을 구하는 람다 함수입니다. 이처럼 간단한 계산을 할 수 있는 간단한 계산 함수는 람다 함수를 이용해서 쉽게 선언하고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재기적 함수 호출, 다시 말해 리커시브 함수 호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재기적 함수 호출은 함수 내부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호출하는 방법으로 변수를 조금씩 변경해서 연속적으로 반복된 연산을 할 때 유용합니다. 좋은 예로 팩토리얼이 있는데 팩토리얼은 1부터 어떤 양의 정수 n까지의 정수를 모두 곱한 것을 말하며 이를 재기적 함수로 호출로 구현하면 다음 예제처럼 됩니다. 입력받은 인수를 -1씩 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르고 입력받은 인수가 1일 때 재기적 함수가 종료됩니다. 10팩토리얼은 362만 8,800이네요.
이제 배울 차례는 약간 이상한 구문인데 이 구문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패스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는 구문입니다. 여러분들 Y문을 계속 동작시키기 위해서 무의미한 연산, 예를 들면 이를 계속 더하는 연산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패스문을 사용하면 이런 무의미한 연산을 하지 않고 패스문으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함수, 모듈, 클래스를 만들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 패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예제에서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함수를 패스 구문을 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help 함수는 입력받은 객체의 설명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제에서처럼 프린트 함수에 대해서 help를 호출하면 프린트에 설명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만든 함수도 help를 사용해서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란 함수를 만들고 help 함수를 사용하면 기본 설명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려면 doc 속성을 이용하면 됩니다. 도큐멘트 속성인데요. 이런 도큐멘트 속성은 파이썬 오브젝트의 기본으로 있는 속성으로 함수, 모듈, 클래스 등에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래 예제처럼 플러스 doc__는 설명처럼 적어주면 우리가 설정한 설명이 help 함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터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터레이터는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이터레이터에 대해서 정의하면 순회 가능한 객체의 요소를 순서대로 접근할 수 있는 객체입니다. 다시 말해 순회 가능한 객체의 내부 반복문을 관리해주는 객체입니다. 아래 예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ABC라는 문자열을 만듭니다. 이 장에서 배운 것처럼 문자열도 순회가 가능합니다. 이터레이터 함수는 순회 가능한 객체에서 이터레이터를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이터레이터 객체를 추출했습니다. it는 ABC 문자열 객체의 이터레이터입니다. 다음처럼 it만 입력하면 이터레이터 객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next 함수는 입력받은 이터레이터를 가져오고 이터레이터의 요소를 가져오고 다음 요소를 가리키는 함수입니다. next를 실행시키면 a를 리턴하게 되고 이터레이터는 다음 요소, 즉 b를 가리키게 됩니다. 또 next를 입력하면 b를 리턴해주고 b의 다음 c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터레이터 안에 메소드 __next를 이용해서 순회 가능한 객체의 요소를 하나씩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 next 함수를 실행한 거랑 똑같은 효과를 얻는데요. C를 리턴해주게 되고 다음 요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다음에 또 next를 입력하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요소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터레이트가 끝에 다다르면 stop iteration이라는 예외가 발생하며 그 함수가 실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너레이터라는 재밌는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터는 함수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리턴 대신 yield라는 구문을 적어줍니다. 리턴을 적으면 값을 전달하고 함수가 종료되는데 yield는 함수 객체를 유지한 채 값을 호출자에 넘겨주게 됩니다. 함수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다시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순회 가능한 객체를 만들 때 매우 편리합니다. 아래 예제를 보면 리버스라는 제너레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포몬으로 한 글자씩 얻어오면 입력한 인수에서 거꾸로 하나씩 문자를 가져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수 객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함수 객체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함수 안의 인덱스가 다시 초기화되지 않고 값을 유지한 채 리턴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1 대신
리턴을 적으면 제네레이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수가 만들어지고 값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f만 4개가 찍힐 것입니다. 제네레이터에 대한 예제를 보고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네레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ABC는 내부의 데이터 ABC를 가지고 있고 한 글자씩 값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ABC를 IDL에 입력해서 ABC가 펑션인 것을 확인하고 ABC 가로가 제네레이터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즉 ABC 자체는 함수이지만 리턴하는 값은 제네레이터 객체인 것입니다. 앞에서 배운 iter 함수를 이용해 제네레이터에서 이터레이터를 가져옵니다. next 함수로 이터레이터를 하나씩 증가시키면 ABC가 차례로 출력되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이는 ABC라는 함수가 메모리에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저장된 값이 하나씩 순차적으로 next 함수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함수를 유지하고 값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순회 가능한 객체를 만드는데 제네레이터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장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